전두환 전 대통령 측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요. 또 이 반발을 듣고 5.18 재단 측은 기가 막히다는 반응인데요. 들어보죠. 먼저 이 회고록을 집필한 분, 오랫동안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입을 자처해온 분입니다. 민정기 전 청와대 비서관 만나보겠습니다. 민정기 전 비서관님 안녕하세요. 예, 민정기입니다. 예, 전두환 전 대통령 이제 88 되셨죠? 네네. 예, 건강은 어떠세요? 글쎄, 건강이 별로 좋지는 않죠. 지난 2월 달에 아시다시피 검찰 소환장을 받았는데, 예. 그때 검찰 소환에 등할 수 없었던 것이 건강 때문인데, 지금도 좋지가 않습니다. 아마 연세도 높고 그러시니까, 앞으로 상태가 더 나빠지면 나빠지지, 호전되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무슨 병이 있으세요? 예. 근데 구체적으로 의학적으로 어떻게 설명할 수는, 나는 그런 의학적 소견이 없으니까 내가 얘기할 수는 없고. 그래요. 그러니까 치매 얘기가 그때 좀 돌았거든요. 치매를 앓고 계시다. 네. 그래서 그런 지금 건강 상태에 관한 얘기는요. 앞으로 이제 국민들이 다 이해할 수 있는, 다 있도록 설명할 수 있는 계제가 아마 있을 겁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지금으로 이 자리에서 내가 지금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요. 예, 알겠습니다.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회고록. 네. 33가지 허위 사실을 적었다는 이유로 출판 배포가 금지됐고, 만약 그래도 판매하고 싶으면 그 부분을 싹 다 삭제하고 출판해라, 판매해라 이겁니다. 어떤 입장이십니까? 그래, 1차 가처분 신청 때, 그거 내용이 허위 사실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그거 인정할 수가 없고, 하지만 어차피 법원 판결이니까 우리는 그대로 그 부분을 안 보이도록 까맣게 칠해서 출판했거든요. 예. 그런데 그것도 안 된다고 또 추가적으로 지금 40군데를 더 삭제하라고 그랬는데, 이번에 법원 판결 중에서 그 중에 이제, 30몇 군데 또 삭제하라고 그런 가처분 결정이 내려졌는데요. 예. 이번에 2차 가처분 결정은 좀 우리가 볼 때는 석연찮은 점이 있어요. 어떤 게 그렇습니까? 지난 1월 달에 이미 심리가 다 끝났거든요. 예. 근데 이거 가처분이라는 게 시간이 급하니까 가처분 신청을 하는 건데, 이거를 쭉 몇 달 동안 결정도 안 내리고 있다가 중간에 판사가 바뀌었어요. 아하. 그것도 매우 이례적인데, 그래서 왜 갑자기 사안이 급한 사안인데, 결정도 안 하고 질질 끌다가 판사까지 바꿔치우고, 그러고서 이런 결정이 나왔는지, 그 과정에 무슨, 석연찮은 곡절이 있는지, 그건 우리 모르겠어요. 하지만, 알겠습니다. 우리 상식으로는 좀 납득이 안 가는 문제고요. 재판이 하다가 판사가 바뀌는 일이 있긴 있습니다만, 그쪽에서 보기에는 조금 석연치 않다. 배경이. 근데 그런 절차 문제는 절차 문제라고 하더라도, 나는 지금 우리 자유민주주의 국가 가운데 전직 대통령 회고록을 출판 판매하는 나라가 어느 나라가 있는지. 출판 금지하는 나라가? 전직 대통령 회고록을 출판 못하게 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 주변에도 지금 일부 전체주의 국가들이 있긴 있지만은, 그런 나라에서도 국가 수반을 분들이 회고록을 냈는데 그거를 출판 못하게 하는 나라가 전체적으로 국가 가운데도 그런 나라가 있다고는 난 들은 일이 없어요. 자, 민정기 선생님, 근데 지금 출판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무조건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문제가, 그러니까 허위 사실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빼고 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이죠. 그게 허위 사실인지 아닌지는 지금 본안 심판이 진행 중에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그 중에서 그쪽에서 지적한 내용이 허위 사실이다 아니다 진실이다 하는 걸 내가 지금 전화 통화로 길게 얘기할 수는 없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런데 어쨌든 간에 말이죠. 출판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 국가가 보장하는 자유와 권리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기본권인데, 지금 5.18 단체는 민주화란 말을 내걸고 있는 단체가 아닙니까? 근데 그런 단체가 이런 가장 국민의 기본권 가치도 구별권인 출판 자유를 해치는 이런 식의 조치를 계속해서 하는 거는 5.18 단체들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일이 아닌가, 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도대체 뭐가 문제였길래 삭제하고 내라고 했고, 왜 이쪽에선 받아들이지 못하는가, 그걸 청취자들이 궁금해하실 거예요. 근데 그거를 좀 다 33가지를 다 할 수는 없고, 오늘 핵심적인 거 몇 개만 좀 제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헬기 사격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건 거짓이다라고 책에서 주장하셨어요. 근거가 뭡니까? 아니, 그거는
헬기 사격이 없었다는 근거를 제시를 하는 게 아니라 거꾸로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근거를 제시해야 하는 게 그게 순서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헬기 사격이 있었다고 하는 주장들은요, 지금까지 하나도 그 사실에 확인이 안 된 거예요. 하나도 확인이 안 됐다고요? 네. 아, 제가 그러면은 지난 1995년도에 그땐 국방부하고 검찰하고 합동으로 1년 넘게 쭉 수사를 했는데 거기서도 결론이 헬기 사격은 없었다는 결론이 나왔었어요. 자, 선생님, 민 선생님. 네. 지금 이제 증거를 좀 대라. 있었다는 증거를 대라고 하시니까 제가 그럼 조사한 내용들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국과수가 최근에 조사한 결과를 이제 합쳐서 말씀드리는 건데 일단은 당시 시민들의 증언과 목격담이 있고요. 결정적으로 전일 빌딩에서 245개의 탄흔이 발견됐고 특히 가장 높은 층 10층에서 193개의 탄흔이 발견됐는데 최근에 국과수가 조사한 결과에는 10층 이상의 높이에서 쏜 거다 그건. 그런데 전일 빌딩 앞에도 옆에도 어디에도 10층 이상 건물은 없었다. 따라서 그 증언자들 그 목격자들이 말한 헬기에서 쏜 것이 맞다. 이런 결론을 국과수가 냈습니다. 이건 있었다는 증거 아닙니까? 아니 근데 그거는요. 하나도 실질적인 근거가 못 되고 탄을 가지고 얘기하는데요. 그 당시 오히려 기관총을 쏜 것들은 무장 시위대가 기관총들을 많이 쐈어요. 계엄군을 향해서 쐈지. 그 당시 계엄군이 기관총으로 그쪽으로 쏜 적은 없어요. 아니 근데 그리고요. 지금 목격했다는 사람들 얘기는 하나도 구체적이지 않고 그런데 그 당시 헬기 사격 안 했다는 그 관계자들의 진술은 이미 지금 수십 페이지 수백 페이지가 나오는데 그건 아주 구체적이고 과학적인 설명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 국방부하고 검찰하고 합동조사에서도 이거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결론이 냈던 건데 그건 이제 95년이고요. 최근에 나온 것은 또 경신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번에 국과수 조사라는 것은 내가 자세히는 안 봤지만요. 보면은 추정된다고만 했어요. 그 추정에다가 증언자들이 있고 목격자들이 더해졌으니까 더 강화가 되는 거겠죠? 근데 그 증언이나 목격자들의 진술이라는 건요. 그때 수사 과정, 재판 과정에서 다 나왔지만요. 아주 구체성이 전혀 없고 막연해서 다 그때 그 수사 과정, 재판 과정에서 부정됐어요. 그러면 선생님 이건 어떻습니까? 당시에 주한 미 대사관에서 본국에다가 미국에다가 보낸 기밀 문서가 최근에 해제가 됐는데 헬기 사격이 있었단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그대로 읽겠습니다. 21일 오후 3시부터 4시 사이에 시민들은 경고를 받고 흩어지거나 헬기 총격을 받았고 헬기 사격이 이루어질 때 시민들은 분개했다라고 미국 정보국에 보고한 내용. 이것도 거짓일까요? 근데 그런 미국의 지금 문서가 뭔지 모르지만은 그것도 맞으면 우리가 기사 쓸 때 육하원칙에 따라 쓰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그런 구체성이 하나도 없는 얘기들이에요. 매번 보면은 지금 날짜도 나오고 시간도 나오는데 이 정도 구체적이면 시간이니까 누구한테 쏴서 어떻게 어떤 결과가 나타났다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막연하게. 그런데 실제로 다시 내가 얘기를 하자면은 그 당시에요. 헬기를 운영했던 항공단의 조종사와 정비사가 좀 100몇 명이 되는데요. 그 중에 상당수가 호남 또 출신이도 있고, 천주교 신자들도 있고 그러는데, 108명 중에서 한 명도 지금까지 헬기 사격했다고 한 사람이 없는데, 그게 만약에 헬기 사격이 있었다고 그러게 되면 108명이 어떻게 한결같이 그런 증언을 안 합니까? 그런데 사격 명령권자는 확인이 됐어요. 당시에 황영시 계엄사 부사령관이 전차와 무장 헬기를 동원해 신속하고 강경하게 충정 작전, 진압 작전을 실시하라라고 김기석 전교사 부사령관에게 구두로 명령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무장 헬기란 말이 지금 있거든요. 사람 이름까지 나오고. 근데 그 뒤에 보게 되면 육군 항공단의 조종사들이나 대대장들이 그걸 전부 그런 식으로 수행을 안 했어요. 그런 명령이 있었지만은 명령은 있었는데 수행은 안 했다. 왜 수행을 명령까지 내려졌는데 어떻게 수행을 안 합니까? 그러니까 그 명령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언제 어디서 어떻게 쏘라는 명령이 아니고 막연한 원칙적인 문제인데 그 당시 헬기 조종사들이 보니까 그거는 무리다 해가지고. 사격 안 했다는 진술이 수십 페이지, 수백 페이지 다 나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헬기 사격 부분은 그렇게 주장을 하시는 거고 또 하나는 이런 부분이 회고록에 써 있습니다. 5.18 사태, 이제 사태라고 표현했으니까 그대로 읽겠습니다. 5.18 사태 때는 북한의 특수요원들 다수가 무장하고 있는 시위대 속으로
시위대 속에서 시민으로 위장해 있을 터였다. 북한 공작원들이 암약하고 있다는 정황들은 여러 곳에서 감지되었다는 진술이 있다. 또 보수 논객 지만원 씨가 당시 북한군이 광주 시민들 사이에 끼어서 시위에 참여했다가 북한으로 돌아가 요직을 차지했다는 걸 사진으로 분석해 놓기도 했다.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북한군이 개입한 폭동이라는 생각을 아직도 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그거는요. 그 전 대통령 회고록에는 그 북한군 개입에 관해서 단정적인 표현 하나도 없어요. 단정적인 건 없다. 네, 단정 표현은 없고, 예. 그 당시, 지금도 계속 그런 논란이 있지만은, 회고록 쓸, 마무리할 점에서, 그래도 굉장히 시끄러웠어요. 그래서 방송에도, 그 당시, 광주 사태 때 자기가 거기 투입됐었다는 탈북 군인들이 나와서, TV 나와서 증언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시끄러운 논란이 있어가지고, 예, 그거를, 전 대통령이 광주 사태에 관해서 쓰면서 그 얘기를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어서 그거를 그 당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던 예. 거를 그냥 소개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만원 씨의 주장 같은 것도 예. 전 대통령의 지만원 씨 주장이 그 사실이 아니다고 판정할 그런 근거는 없는 거고 다만 그런 논란이 있다는 걸 소개한 겁니다. 그런 논란이 있다. 그런 논란이 있을 법하다고 보세요, 선생님? 그렇죠. 그 개연성은 충분히 있죠. 하고 그 당시 5.18 당시에도 예. 북한 간첩들이 그때 그 무선 통신 같은 게 다 이미 포착이 돼가지고 그건 수사 과정, 재판 과정에도 다 이미 밝혀진 겁니다. 자, 그런데요. 네. 지금 탈북자들 말씀하셨는데 네. 북한군이 개입했다고 주장하는 증언자는 탈북자들 뿐입니다. 내가 광주에 내려갔다 왔다. 내가 거기에 군인으로 투입됐다라고 해도 믿기 어려운 판에 이들이 네. 얘기하는 건 전부 카더라 통신이에요. 내가 들었다. 아니에요. 북한에서 그랬다고 들었다. 아니, 자기가 직접 왔었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말을 전 대통령이 그걸 전적으로 그걸 믿어서 쓰신 건 아니고, 예. 그런 주장들도 있고, 그리고 그 황장엽 씨나 그 황장엽 씨 같이 왔던 김덕홍 씨의 진술에서도 북한군이 개입했을 거라는 그런 의심을 가질 만한 여러 가지 그 발언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발언들을 소개한 겁니다. 근데요, 선생님. 예. 세계 최고의 정보력을 가졌다는 미국의 그 네. 기밀권 문건에 보면 이 부분도 기술이 돼 있어요. 뭐라고 돼 있냐면 5.18은 공산주의가 배후에 있지도 않았고 북한군 투입 사실도 없다. 이건 확실한 사실이다. 이렇게 돼 있고 또 그 뒤에 뭐라고 붙여져 있냐면 북한군이 개입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오로지 전두환 전 대통령뿐이었다. 이렇게 기술된 내용이 있습니다. 미국이 그런데요. 굳이 이 부분을 거짓으로 해가지고 보고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본국에다가. 그런데요. 그 걸핏하면 미국의 자료를 무슨 신주단지 무엇이든 자꾸 들고 나오는데요. 미국의 예. 정보라는 거는 아주 막연하고 추상적이고 그런 거. 맞으면은 전 대통령이 그 당시 군부 실력자였기 때문에 모든 예. 걸 다 쥐고 흔들었다 하는 그런 식의 막연하고 추상적인 표현이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구체적인 육하원칙에 따라서 예. 그걸 설명을 하는 게 전혀 없거든요. 자, 그럼 이건 어떻습니까, 선생님? 아니, 그리고 김일성이 5.18 광주 상황을 보고받고 특수부대나 혹은 남한에 흩어져 있던 그 당시 간첩들을 광주로 투입했다고 치죠. 그러면 광주 부근에 집결이 되려면 빨라도 5월 20일 이후에나 돼야 되는데 5월 20일에는요. 이미 광주가 철통같이 포위가 돼 있었습니다. 그거를 뚫고 수백 명의 북한군 혹은 간첩 혹은 특수요원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그런데요. 그건 지금 어떤 부분적인 주장 가지고 그러는데, 광주 사태가 일어나고 나서 광주 민주화 운동이라고 말씀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예. 아니에요. 그거는 광주 사태라는 말은 가치 중립적인 얘기예요. 중립적인 얘기. 그럼요. 그거는 그쪽에서는 민주화 운동이라고 그러는 거고 또 한쪽에서는 내란이라고 그러는 거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미 명칭이 근데 국가적으로 정립이 된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은 혼재돼서 쓰이다가 지금은 민주화 운동으로. 이것을 사태라고 표현하는 사람은 지금은 없는 것 같은데요. 아니, 왜 없어요? 많아요. 당신들 언론에서 일부만 그러는 거지. 일반 국민들 보세요. 더한 얘기도 하는 사람도 얼마든지 있어요. 국민들 중에는. 그리고요. 우리 상식으로 봐도 북한이 지난 70년 동안 남한에서 내부 분열을 일으켜가지고 그 기회를 이용해서 남한을 적과 통일하겠다는 전략이 70년 동안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는데. 선생님, 지금 이제 우리가 얘기는 그 당시에 그러니까 북한군이 시민들 사이에 끼어서 폭동을 일으켰냐 이걸 얘기하고 있는데 이건 사실은 굉장히 광주 시민들에게는 굉장히 모욕적인 얘기입니다. 아니, 그게 모욕적인. 광주 시민 수십만 명과 진압군과 수백 명의 기자들이 전부 목격자인데 그 당시 취재 기자 누구도 북한군 부대가 개입했다는 생각을 하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얘기한 사람도 없고요. 또 지금 광주 시민들은 그때 어느 지역보다
민주화에 대한 열망이 높았고 정신의식이 높았습니다. 자발적으로 그들이 민주화 운동에 참여한 거지 어떻게 북한군의 선동을 당해서 그들이 나가서 그렇게 피를 흘렸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내 얘기를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그거는 일부 극단적인 얘기만 듣고 그걸 그렇게 하는데 이게 어떻게 극단적인 얘기라고 생각하시는지 좀 저는 그게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아니 극단적인 얘기라는 것이 지금 뭐 그당 5.18 당시에 북한군에 무슨 600명이 지금 600명이 침투했으면 그 사람들이 무슨 저 뭐 행군하듯이 인민국 군복 입고서 행진하시 들어왔겠습니까? 물론 그건 아니겠죠. 그 주장대로라고 그러니까 하더라도. 12.6 나고 나서 우리 저 한국 남한 문제 굉장히 그때 혼란했잖아요. 그 몇 달 동안에. 그 80년 5월 그때 80년 봄에 상당히 혼란했는데 북한이 그 상태를 그런 상황을 가만히 팔자 끼고 부정만 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여기 일단 여기까지 하고 제가 더 여쭐 게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그걸 믿으신다는 말씀이시고 하나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나와는 무관하게 벌어진 일이다. 나는 목격하거나 경험한 일이 아니다라고 회고록에 쓰셨던데. 근데 당시에 계엄사령관 이희성의 말이 있습니다. 이희성 씨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법적으로 본다면 맞다. 명령권자는 대통령, 그러니까 최기화 대통령이고 계엄사령관 나로 이어지는 게 맞지만 그 당시 역학관계로 본다면 실력자는 전두환 보안사령관이었고 모든 힘은 그로 집중돼 있었고 모든 눈이 그쪽의 시각에 맞춰져 있었다. 따라서 전두환 씨의 명령이 있었던 것이다라고 이분이 증언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 증언이 어디가 있는 증언입니까? 이희성 씨의 증언 아직 못 보셨습니까? 아니 그게 어디 나온 증언이에요? 여러 가지 여러 언론의 보도에 이분의 증언이 다 나오고 있는데요. 인터뷰도 있고요. 가장 최근에 한 것이 2년 전, 3년 전에 각각 동아일보하고 조선일보에서 그 대문짝만하게 인터뷰를 한 적이 있어요. 거기서는 분명하게 내가 단호하다는 말을 몇 번 썼어요. 단호하게 내가 말한다. 전두환 사령관은 광주 사태 전혀 책임이 없다. 또 그렇게 말한 부분이 있습니까? 그것이 지금 언론 하는데 아니 그 대문짝만하게 한 페이지 전체에 걸쳐서 이성 사령관 회견인 인터뷰 기사가 나왔어요. 거기 분명히 있는데 그런 건 안 보시고 그런 얘기는 그분이 그럼 말씀이 좀 이런 말씀도 하고 저런 말씀도 하셨나 봅니다. 그렇다면 민 선생님 보시기에는 뭐 옆에 계속 계셨던 분이니까 전두환 전 대통령은 아무 책임이 없다. 정말 경험하거나 목격하지도 않은 일이다.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그렇죠. 전 대통령이 광주 사태 때 현장에 간 적도 없고 각종 그 광주 사태를 사태 그 당시 열렸던 각종 그 지휘관 회의 같은데 작전 회의 같은데 한 번도 참석하신 적이 없고 그런데 어떻게 직접적인 책임이 있습니까? 여전히 억울한 희생자다라는 입장, 우리는 씻긴 곳의 재물이다라는 입장이세요? 억울한 희생자라는 거는 뭐 그 당시도 어쨌든 보안사령관이었으니까 전혀 책임이 없는 건 아닌데 모든 광주 사태 모든 책임의 핵심은 전 대통령이다. 그건 모든 책임은 전 대통령이 있다고 하는 주장이 있으니까 그게 사실과 다르니까 그게 억울하다는 거죠. 전혀 무슨 광주 사태에 뭐 1%의 책임도 없다는 게 아니라 그 당시 보안사령관이었고 중앙정보부장 서리를 겸직하고 있었으니까 정보 책임자로서 일말의 책임이 없을 수는 없죠. 그리고 그 후에 대통령이 되셨으니까 그 당시 이 상황을 다시 광주 사태를 수습하고 할 거를 책임이 있었는데 하지만 모두 다 내 책임이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억울하다 이런 말씀 이렇게 정리를 좀 하고요. 제가 사실은 더 좀 반론할 게 많습니다만 뒷분에게 마이크를 넘겨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네. 이 전두환 회고록을 직접 쓴 분입니다. 전두환의 입으로 통하는 분 민정기 전 청와대 비서관 먼저 만나봤습니다. 조금 진정을 하고요. 그 다음 인터뷰로 가죠. 5.18 기념재단 조진태 상임이사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조 상임이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마지막 질문을 받아서 제가 답변을 듣도록 하죠. 전두환 전 대통령은 이 5.18에 대해서 목격하지도 않고 경험하지도 않았다. 모두가 전두환의 책임인 것처럼 몰아가는 것은 상당히 억울하다. 씹긴 곳의 재물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두환 씨는 당시 그러면 대한민국에 있지 않았단 말씀입니까? 12.12 군사반란을 통해서 이미 군권을 다 장악한 사람이 전두환 씨였고,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보안사령관과 중앙정보부장 서리를 겸임하고 있었어요. 대한민국의 모든 정보와 권력을 한 손에 쥔 사람이 광주의 현실과 현장을 몰랐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지금 전체 인터뷰 좀 꽤 길게 했습니다. 인터뷰를 듣고는 어떠셨어요? 5.18 재단 측의 느낌. 참 너무 좀 우습기도 하고 좀
그 참 허탈한 기분이기도 합니다. 국가 수반을 분들이 회고록을 냈는데 그거를 출판 못하게 하는 나라가 전체적으로 국가 가운데도 그런 나라가 있다고는 난 들은 일이 없어요. 자, 민정기 선생님. 근데 지금 출판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무조건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 문제가 그러니까 허위 사실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빼고 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이죠. 그게 허위 사실인지 아닌지는 지금 본안 심판이 진행 중에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그 중에서 그쪽에서 지적한 내용이 허위 사실이다 아니다 진실이다 하는 걸 내가 지금 전화 통화로 길게 얘기할 수는 없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런데 어쨌든 간에 말이죠. 그 출판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 국가가 보장하는 그 자유와 권리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기본권인데 지금 올바른 단체는 그 민주화란 말을 내걸고 있는 단체가 아닙니까? 근데 그런 단체가 이런 가장 국민의 기본권 가치도 구별권인 그 출판 자유를 해치는 이런 식의 그 조치를 계속해서 하는 거는 그 5.18 단체들의 그 정체성을 훼손하는 일이 아닌가 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도대체 뭐가 문제였길래 삭제하고 내라고 했고 왜 이쪽에선 받아들이지 못하는가 그걸 청취자들이 궁금해하실 거예요. 근데 그거를 좀 다 33가지를 다 할 수는 없고 오늘 핵심적인 거 몇 개만 좀 제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헬기 사격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건 거짓이다라고 책에서 주장하셨어요. 네네. 근거가 뭡니까? 아니 그거는 헬기 사격이 없었다는 근거를 제시하는 게 아니라 거꾸로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관계자들의 진술은 이미 지금 뭐 수십 페이지 수백 페이지가 나오는데 그건 아주 구체적이고 과학적인 설명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 국방부하고 검찰하고 합동조사에서도 이거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결론이 냈던 건데. 그건 이제 95년이고요. 최근에 나온 것은 또 경신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번에 국가수 조사라는 것은 내가 자세히는 안 봤지만요. 보면은 추정된다고만 했어요. 추정에다가 그 추정에다가 증언자들이 있고 목격자들이 더해졌으니까 더 강화가 되는 거겠죠? 근데 그 증언이나 목격자들의 진술이라는 거요. 그때 수사 과정, 재판 과정에서 다 나왔지만요. 아주 구체성이 전혀 없고 막연해서 다 그때 그 수사 과정, 재판 과정에서 부정됐어요. 그러면 선생님 이건 어떻습니까? 당시에 주한 미 대사관에서 본국에다가 미국에다가 보낸 기밀 문서가 최근에 해제가 됐는데 헬기 사격이 있었단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그대로 읽겠습니다. 21일 오후 3시부터 4시 사이에 시민들은 경고를 받고 흩어지거나 헬기 총격을 받았고 헬기 사격이 이루어질 때 시민들은 분개했다라고 미국 정보국에 보고한 내용. 이것도 거짓일까요? 근데 그런 그 미국의 지금 문서가 뭔지 모르지만은 그것도 맞으면 우리가 그 기사 쓸 때 육하원칙에 따라 쓰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그런 구체성이 하나도 없는 얘기들이에요. 매번 보면은 아니 지금 뭐 날짜도 나오고 시간도 나오는데 이 정도 구체적이면. 아니 시간이니까 누가 누구한테 쏴서 어떻게 어떤 결과가 나타났다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막연하게. 그런데 실제로 다시 내가 얘기를 하자면은 그 당시에요. 그 헬기를 운영했던 그 항공단 전두환 전 대통령 측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요. 또 이 반발을 듣고 5.18 재단 측은 기가 막히다는 반응인데요. 들어보죠. 먼저 이 회고록을 집필한 분, 오랫동안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입을 자처해온 분입니다. 민정기 전 청와대 비서관 만나보겠습니다. 민정기 전 비서관님 안녕하세요. 예, 민정기입니다. 예, 전두환 전 대통령 이제 88 되셨죠? 네네. 예, 건강은 어떠세요? 글쎄 건강이 별로 좋지는 않죠. 그 지난 2월달에 그 아시다시피 검찰 소환장을 받았는데, 그때 검찰 소환에 등할 수 없었던 것이 그 건강 때문인데, 그 지금도 좋지가 않습니다. 그다음에 연세도 높고 그러시니까 앞으로 상태가 더 나빠지면 나빠지지 호전되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무슨 병이 있으세요? 근데 그 구체적으로 의학적으로 어떻게 설명할 수는 나는 그런 의학적 소견이 없으니까 내가 얘기할 수는 없고. 그래요. 그러니까 치매 얘기가 그때 좀 돌았거든요. 치매를 앓고 계시다. 그래서 그런 지금 건강 상태에 관한 얘기는요. 앞으로 이제 국민들이 다 이해할 수 있는 있도록
그 설명할 수 있는 계제가 아마 있을 겁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지금으로 이 자리에서 내가 지금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요. 예, 알겠습니다.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회고록. 네. 33가지 허위 사실을 적었다는 이유로 출판 배포가 금지됐고 만약 그래도 판매하고 싶으면 그 부분을 싹 다 삭제하고 출판해라, 판매해라 이겁니다. 어떤 입장이십니까? 그래, 그 1차 가처분 신청 때, 그거 내용이 뭐 허위 사실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그거 인정할 수가 없고, 그렇지만 어차피 법원 판결이니까 우리는 그대로 그 부분을 안 보이도록 까맣게 칠해서 출판했거든요. 예. 그런데 그것도 안 된다고 또 추가적으로 지금 40군데를 더 삭제하라고 그랬는데, 이번에 법원 판결 중에서 그 중에 이제, 30몇 군데 또 삭제하라고 그런 가처분 결정이 내려졌는데요. 예. 이번에도 2차 가처분 결정은 좀 우리가 볼 때는 석연찮은 점이 있어요. 어떤 게 그렇습니까? 지난 1월 달에 이미 심리가 다 끝났거든요. 예. 근데 이거 가처분이라는 게 시간이 급하니까 가처분 신청을 하는 건데, 예. 이거를 쭉 몇 달 동안 결정도 안 내리고 있다가 중간에 판사가 바뀌었어요. 아하. 그것도 매우 이례적인데, 예. 그래서 왜 갑자기 사안이 급한 사안인데, 예. 결정도 안 하고 질질 끌다가 판사까지 바꿔치우고, 그러고서 이런 결정이 나왔는지, 그 과정에 무슨, 석연찮은 곡절이 있는지, 그건 우리 모르겠어요. 하지만, 알겠습니다. 우리 상식으로는 좀 납득이 안 가는 문제고요. 뭐 재판이 하다가 판사가 바뀌는 일이 있긴 있습니다만, 그쪽에서 보기에는 조금 석연치 않다. 배경이. 근데 그런 절차 문제는 절차 문제라고 하더라도, 나는 지금 우리 자유민주주의 국가 가운데 전직 대통령 회고록을 예. 출판 판매하는 나라가 어느 나라가 있는지. 출판 금지하는 나라가? 네. 전직 대통령 회고록을 출판 못하게 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 주변에도 지금 일부 전체주의 국가들이 있긴 있지만은. 예. 그런 나라에서도 전 근거를 제시해야 하는 게 그게 순서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 헬기 사격이 있었다고 하는 주장들은요, 지금까지 하나도 사실력 확인이 안 된 거예요. 하나도 확인이 안 됐다고요? 네. 제가 그러면은 지난 1995년도에 그땐 국방부하고 검찰하고 합동으로 1년 넘게 쭉 수사를 했는데 거기서도 결론이 헬기 사격은 없었다는 결론이 나왔었어요. 자, 선생님, 민 선생님. 네. 지금 이제 증거를 좀 대라. 있었다는 증거를 대라고 하시니까 제가 그럼 조사한 네.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국과수가 최근에 조사한 결과를 이제 합쳐서 말씀드리는 건데 일단은 당시 시민들의 증언과 목격담이 있고요. 결정적으로 전일 빌딩에서 245개의 탄흔이 발견됐고 특히 가장 높은 층 10층에서 193개의 탄흔이 발견됐는데 최근에 국과수가 조사한 결과에는 10층 이상의 높이에서 쏜 거다 그건. 그런데 전일 빌딩 앞에도 옆에도 어디에도 10층 이상 건물은 없었다. 따라서 그 증언자들 그 목격자들이 말한 헬기에서 쏜 것이 맞다. 이런 결론을 국과수가 냈습니다. 이건 있었다는 증거 아닙니까? 아니 근데 그거는요. 하나도 실질적인 근거가 못 되고 탄을 가지고 얘기하는데요. 예? 그 당시 오히려 기관총을 쏜 것들은 무장 시위대가 기관총들을 많이 쐈어요. 계엄군을 향해서 쐈지. 그 당시 계엄군이 기관총으로 그쪽으로 쏜 적은 없어요. 그리고요. 예. 지금 목격했다는 사람들 얘기는 하나도 구체적이지 않고 그런데 그 당시 헬기 사격 안 했다는